헌재 선고가 지연되는데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헌재가 이번 주에 적어도 21일 내일은 선고를 할 거라고 예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 나온 걸 보면 이번 주는 물 건너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헌재가 왜 갑자기 이런 혼란상에 빠져들었을까요? 윤통 구속 취소 전까지 일사불란하게 와서 이미 지난달 25일입니까? 최후 진술까지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까지 오는 동안에 헌재가 한 줌에 서로 간에 이견도 없이 쭉 그냥 일관되게 쏜살같이 KTX보다 빠르게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왜 저렇게 서두는지는 다 알죠. 그래서 유착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졸속 탄핵이라는 말도 제기되었고 불법이라는 말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제 평의를 통해 평결만 남은 상태에서 지금 시간을 굉장히 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4일이 경과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각별히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헌재가 졸속, 불법, 그리고 유착 탄핵을 해오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들을 이제 지우면서 그들의 선고문에 그걸 다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워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논리적 문제가 발생해서 헌재가 저지른 범행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그 논리적 모순들을 갖다가 잘 가다듬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지금 선고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란죄 철회인데 민주당이 계엄의 헌법 그리고 법률 위반만 냈으면 될 건데 내란죄라는 부분을 굳이 넣었다가 이 내란죄 판결이라는 것은 형사재판 판결과 비슷한 속도로 가야 될 만큼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6개월을 채워도 헌재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알고 헌재와 민주당 측 법적 대리인이 헌재의 권고도 있고 하니 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일각에서 번져가고 있는 각하, 그러니까 아예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아니라 탄핵 소추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하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희박한 확률이지만 각하가 된다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탄핵 소추하되 넣었던 죄가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똑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정 변경의 사유가 생겼다면 그것은 다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란죄만 빼고 그대로 밀고 와버렸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가 중간에 빠졌지만은 뇌물죄하고 내란죄의 크기는 이건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드러낸 것은 1월 3일 변론 준비 절차 때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내란죄를 넣어서 시켰다가 본 변론이 진행되기도 전에 변론 준비 기일에 철회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헌재가 탄핵 소추가 된 내용들이 뭐가 있냐고 점검하는 도중에 지금 민주당 측이 헌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짠 걸로 봅니다. 그 분명히 민주당 측 법적 대리인이 헌재의 권고도 있고 하니까 빼겠다. 그렇게 말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 측 변호사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 사건이 형사재판처럼 진행될까 두렵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란죄는 빼고 내란죄를 계엄에 의한 법률 헌법 위반 거기에 들어있다고 보고 탄핵 심판 절차를 전개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에서 탄핵시킬 때
그때 분명히 내란죄가 들어간 걸 보고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인가 찬성해서 203표가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윤통첩 변호인들은 탄핵 사유의 80%가 사라진 것이다. 애초에 탄핵 소추안 내용의 핵심이 앙코가 사라졌으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 이랬고 일부 탄핵 소추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도 그런 줄 알았으면 탄핵 소추에 동의를 안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탄원서를 냈는데 윤통 탄핵에 관해서 각하를 내려야 된다 하면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국회에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이미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회하는 데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의결을 갖다가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건 것과 지금 남아있는 탄핵소추 주제가 바뀌어버렸는데 내란죄를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된다.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하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탄핵소추에 지금 변론에서 있었던 이게 소추가 될 만하다, 소추가 안 될 만하다, 즉 체포하라, 뭐 끌어내라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이 이 탄핵 절차가 진행된데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래서 이런 탄핵 청구의 절차적 흠결을 갖다가 이유로 삼아가지고 소추가 불성립한다.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 그때 탄핵 안에서 15번이나 담겨있던 내란죄라는 말을 누가 고집해서 넣었냐. 이게 이제 추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탄핵소추안 작성을 총괄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자, 이자는 카이스트 나오고 변호사 자격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자가 이재명의 아주 핵심 척건으로 부각되면서 지금 탄핵 소추안도 자기가 법조인이라고 주로 다뤘어요. 그래서 소추안을 만들 당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굳이 필요도 없는 내란죄를 집어넣으려고 때를 썼다. 그래서 유무죄를 따져 심판을 하려다 보면 내란죄 같은 것은 심판이 굉장히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걸 집어넣은 어리석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민주당 내부에 질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민주당 의원은 김용민이가 변호사지만은 실제 현실적인 소송 경험이 많지 않고 강공을 하다 보니까 이 탄핵 소추안에도 아주 세게 집어넣는다고 내란죄를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죄 철회를 갖다가 1월 3일 날 민주당이 했을 때 그냥 내란 혐의라는 걸 갖다가 실수로 내란죄라고 잘못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고 이재명이도 1월 8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내란 행위가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내란 행위 자체가 헌법 위반인지 이것은 헌재가 할 일이니 내란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면 빨리 헌재가 판단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이가 묘한 말을 했어요. 이혼 소송 소장에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칼 들고 가족을 해치려 했다고 적은 것을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쓸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말했지만 이게 장난입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부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면서 거기에 자신들이 내란 혐의라고 넣어야 될 건데 내란죄라고 넣어버리면서 이제 죄 여부를 따져야 되는 상황에서 1월 3일 날 헌재하고 짝짝꿍해서 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 안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한 이야기들의 하나가 탄핵소추안의 의결에 있어서 재판이 지연되는 핵심적 사유가 이 내란죄를 빼버린 부분에 대한 절차적 흠결의 문제가 지금 등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의 지금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공수처 문제가 아닌 내란죄 삭제에 대한 이 탄핵 소추의 동일성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뭐 의견이 많이 달라가지고 발생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민주당 편을 들면서 속전속결로 처리해오는 과정에서 놓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검찰, 경찰 도서를 인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의 문제도 있고 또 한덕수 총리 기각과 윤통 기각에 대한 연결성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연결성 문제는 제가 2부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별적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끌어내라, 체포하라나 그 정인들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처음부터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헌재에 넘어가서 변론 심판 내내 지속되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사이에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문제가 커진다.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안에 대해 새로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철회할 때는 동일성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한 걸로 간주해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주석서는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일종의 성경 같은 건데 헌법상에 내란죄를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멍청한 한동훈계 의원들이 12명이나 지금 내란죄라고 하면서 동의해서 203표가로 통과됐는데 이제 내란죄를 본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헌재와 국민의힘이 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것이 빠진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과 지금 헌재가 다루었던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이게 말이 되게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탄핵을 갖다가 인용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집중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 시작도 하기 전에 사고치고 간 부분을 쭉 밀고 갔어요. 중간쯤에 한번 점검하고 빠꾸 할 건 빠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 선고를 할 시점에서 선고문 내용에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제 여권에 빌미를 줘가지고 보수 세력이 일괄 공격을 할 거고 그렇다고 이것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가게 되면 탄핵 소추의 동일성 유지라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말이 되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저거들이 저지른 불법의 증거를 지우는 방식으로 선고문을 만드는데 고심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하나는 2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